안녕하세요. 제육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 차례 1입니다. 차례 2입니다. 차례 3입니다. 차례 4입니다. 차례 5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주장한 만한 권리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환자의 권리를 꼽으라면 제3강에서 언급했듯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개인정보권을 예시할 수 있을 겁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하여는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권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근거 법률에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여러 관련 법률에 각각 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도 의료법 등 여러 관련 법률에 그 관련 내용에 관하여만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일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한 기본법이 되고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한 의료법 등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특별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권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의료법을 포함한 의료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과 함께 데이터 3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정보 자기결정 능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결정무 능력자는 정보 자기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2023년 3월 개정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 능력도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능력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는 개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검토하였듯이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능력은 민법상 의사능력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모두 14세라는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4세 이상의 아동은 본인의 동의 외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요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결정 능력자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의 권고가 중요합니다. 이 권고는 각 회원국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화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고의 핵심적 내용인 8원칙은 경제활동을 위한 개인정보의 유통 필요성을 인정한 후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권고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8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의 이용은 수집 목적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목적 명료화의 원칙. 둘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용 제한의 원칙. 셋째, 적법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정보 주체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수집되어야 한다는 수집 제한의 원칙. 넷째, 이용 목적에 부합한 것이어야 하고 정확 안전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정보 내용 정확성의 원칙. 다섯째, 합리적 안전 보호 조치에 의하여 분실, 파괴, 사용, 수정, 게시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안전 보호의 원칙. 여섯째, 정보 수집에 관한 정책 등을 공개하고 정보의 존재, 이용 목적, 관리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공개의 원칙. 일곱째, 자기에 관한 정보의 소재와 내용을 확인시키거나 이의 신청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개인 참여의 원칙 및 여덟째, 관리자는 위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의 OECD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등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셋째,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넷째,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다섯째,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및 여섯째,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개정법이 추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감옥,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남옥,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옥 또는 남옥을 제1호의에 따라 감형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감옥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위 감형 정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생명윤리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에 있어서 환자의 개인정보라는 독자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료와 관련하여 수집되고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의료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그 밖의 신용카드 번호, 통장 계좌 번호, 근로정보, 개인 영상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는 모두 환자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서는 비밀 또는 프라이버시 등이 있겠습니다. 첫째, 비밀과의 구별입니다. 개인정보란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용 또는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하여 비밀이란 주관적으로 비밀 유지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의 이익이 있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고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밀은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는 한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집이나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한가칭 개인비밀보호법과는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비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나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범죄 수사를 위하여 통신 비밀이 수집 이용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 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프라이버시와의 구별입니다. 개인정보는 인격권과 무관한 경우도 있고 정보 주체인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프라이버시는 인격권 그 자체이고 자기 자신에게 전속한 권리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개인이란 자연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 속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원의 이름,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또 개인정보는 개인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물 등에 대한 제조자, 소유자 등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아파트의 주소가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에 이용된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둘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또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겠습니다. 편의상 소위 식별정보, 결합식별정보 및 가명정보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는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 신체 보건 의료 교육적 상태,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도 포함되게 됩니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생년월일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쉽게 결합한다는 의미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입수 가능성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입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킹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입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결합 가능성이란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에 의한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방법을 수반한다면 결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가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란 식별정보,
또는 결합식별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집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 요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정보 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말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의 조건이란 첫째, 정보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둘째,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셋째,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및 넷째,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동의 방법은 자필이 아니더라도 전자서명은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첫째,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 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 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둘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셋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넷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다섯째,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여섯째,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는 예컨대 의료법 등 다수의 의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는 예컨대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 여하와는 무관하게 법령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환자의 몫이 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넷째,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응급 환자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곱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수집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는 첫째 환자, 의료기관 직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환자의 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전달하거나 다국적 임상시험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본사에 송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둘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셋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넷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및 다섯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 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진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감염병 예방법, 생명윤리법, 응급의료법, 의료법 및 에이즈 예방법 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첫째,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동의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사항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말합니다. 둘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정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이 허용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친 경우. 여섯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곱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덟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홉째,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리 목적을 달성한 진료 기록 등 의료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례로서 환자 등 정보 주체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탈퇴한 때부터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존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진료 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를 요합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 매체의 기록에 대하여는 파쇄나 소각이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될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등에 대한 불용 처분이나 매각은 저장 매체에 대한 로우 레벨 포맷을 실시한 경우가 아닌 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 것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합니다. 환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둘째,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셋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넷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 주체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둘째,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이 그것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전술하였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은 14세 이상의 아동을 정보에 대한 상대적 자기결정 능력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동의에 대한 특례가 인정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유전정보,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및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민감정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리가 허용됩니다.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 주체의 민감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합니다.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 식별 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리가 허용됩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고유 식별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는 그 처리에 있어서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정주의란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한 처리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일성, 평생 불변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도 지속적인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리가 금지됩니다. 법정 사유란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분실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명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명 정보의 처리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명 정보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 식별 정보와 결합 개인 식별 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 처리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명 정보의 결합은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애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명 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명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파기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전이라 함은 제공, 처리 위탁 및 보관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처리 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및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필요한 조치와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한 경우 및 이전받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관련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편 별도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일정한 사항이란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이용 기간 및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를 말합니다. 일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위원회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외 이전 요건을 위반한 경우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입니다.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은 상대 국가의 수준에 상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할 관련 사항은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및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업무란 조세의 부가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 등급 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2023년 3월 개정법은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 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요구가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3년 3월 개정법은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 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 법적 책임은 여러 방면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및 행정상 책임이 그것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상 책임과는 달리 입증 책임이 전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과 형법의 규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의 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